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들이 나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못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 좋은 생각, 선한 행함으로 영육간의 아름다운 날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간단히 만들어서 쉽게 하실 수 있는 건성 두피에 좋은 바나나 헤어팩 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머릿결도 좋아지고 탈모 예방에도 효과적인 바나나 팩.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바나나는 많은 단백질과 미네랄, 세로토닌 등이 들어있고 비타민 A,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두피 상피의 세포 재생을 도와주고 윤기 나는 모발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니 오늘 배우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나나 헤어팩을 위해 바나나 2개, 꿀 1큰술, 올리브 오일 1큰술, 믹서 작은 볼, 브러쉬, 비닐랩, 비닐 장갑이 필요하겠고요. 두피가 청결한 상태에서 팩을 하시면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팩을 하기 전에 샴푸를 깨끗이 하시고 타올로 물기를 살짝 닦아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바나나와 꿀, 올리브 오일을 섞어 믹서에 넣고 갈아주세요. 올리브 오일에는 천연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보습 효과도 있어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모발의 윤기를 한층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믹서로 아주 곱게 갈아주시고 브러쉬에서 살짝 흘러내릴 것 같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혹시 믹서가 없는 경우에는 수저 같은 도구로 으깨주셔도 되는데요. 과즙망에 잘 짜서 알갱이가 전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팩이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젖은 헤어를 4등분을 합니다. 옆 2등분은 핀셋으로 고정시켜 주시고 뒷머리부터 먼저 바르는 것이 혼자 하시기에 더욱 편리하실 텐데요. 뒷머리를 3개의 섹션으로 나눠주시고 두피부터 모발 끝까지 꼼꼼히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바나나 헤어팩은 머리카락이 푸석거리거나 머리끝이 갈라졌을 때 하시면 머리카락에 수분이 꽉 찬 느낌을 느끼실 수 있고요. 바나나 찬 성분이 두피에 열을 내리는데 효과가 있어서 모세혈관의 성장을 촉진시켜 혈액순환을 돕고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어 탈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뒷머리를 다 바르시고 나면 옆머리와 앞머리도 두피와 모발에 꼼꼼히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다 바르시고 남은 것은 모발 끝 부분을 다시 한 번씩 더 바르시면 좋겠습니다. 다 바르시고 나면 랩이나 헤어캡으로 감싸주신 후 20분에서 30분 정도 바나나 팩이 흡수될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샴푸로 잔여물이 남지 않게 깨끗하게 헹궈주시고 트리트먼트를 하신 후 드라이로 말리시면 되겠습니다. 팩을 하는 동안 41도에서 42도 정도로 따뜻한 물로 준비하여 무릎 아래까지 발을 꼭 담가줍니다. 두피 사우나를 함께 하면 두피 모공이 열리면서 모공 속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영양 공급이 잘 되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샴푸로 머리를 감은 후 두피에 닿지 않도록 모발에 바르시고 물로 바로 헹궈내면 됩니다. 린스는 모발의 보호막을 형성하여 머리카락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겨울철 정전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모발보다 손상 모발을 위한 헤어 제품으로 펌이나 염색과 같은 헤어 시술 후 손상된 모발에 영양 공급을 해주어 상한 모발을 개선시켜주는 트리트먼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트리트먼트 사용법은 린스 사용법과 동일하지만 모발에 도포한 후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의 여유를 두고 헹궈주면 손상 모발 개선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나날이 탈모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전적인 요인으로만 여겼던 탈모가 현재는 스트레스와 각종 환경적인 요인들로 많은 분들이 걱정거리가 되어졌습니다. 탈모의 진행을 늦추고 싶다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죠.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올바른 샴푸 방법과 두피 관리를 기본으로 식습관, 생활습관 등 평소 생활을 되돌아보고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장이나 여행으로 해외에 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외국에 간다는 설레임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혹시 조금은 염려가 들지 않으시나요? 행복한 마음을 안고 즐거운 여행 뷰티풀 라이프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해외여행 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권입니다. 여권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여행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고 해외여행을 허가하며 외국 정부에 대해 여행자에 대한 보호를 부탁하는 문서입니다. 반면에 비자는 내가 방문할 나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나라는 그 나라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바로 비자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권 신청을 마치셨다면 항공권을 구매해 볼까요? 항공권은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여행사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예약 시 목적지와 출발 일자,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을 알려주세요. 같은 비행기에 타신 손님들이라 해도 그 가격이 다 다른데요. 즉, 언제 항공권을 구입했는지, 개인인지 단체인지, 왕복으로 구매했는지,
편도로 구매했는지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니 잘 알아보시고 알뜰하게 구입하시면 좋겠죠. 이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볼까요? 공항으로 가기 전 교통편을 알아보세요. 먼저 대중교통으로 공항을 갈 때는 공항철도와 도심공항 리무진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역부터 인천국제공항까지는 공항철도가 놓여져 있어요. 가까운 공항철도역에서 탑승하시면 인천국제공항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직통 열차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수화물을 미리 보내고 탑승 수속도 미리 할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공항을 갈 때는 입국과 출국, 그리고 단기 주차장과 장기 주차장을 잘 확인해서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주차 대행 서비스도 있으니 사전에 잘 확인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휴카드 이용 고객은 무료로 주차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바로 오실 수 있는데요. 지방별 출발 버스는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발권, 수화물 붙이기, 출국 심사 등 탑승하기 위한 수속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출발 2시간 30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합니다. 공항 입구에는 카트들이 놓여 있는데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카트에 짐을 싣고 공항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천국제공항은 1층 입국장과 3층 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 출국장에는 항공사 카운터, 여행사 카운터는 물론 환전, 로밍, 약국 등 많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여행을 가려면 돈을 바꿔 가셔야겠죠? 우리나라 원화를 외국 화폐로 환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외국에서 원화도 그 나라 화폐로 바꿔주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나라별로 그리고 환전소에 따라 환율 차이가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환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행자 수표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수표는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은행 또는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수표에 2개의 서명란이 있는데요. 한쪽은 사용자가 수표를 구입할 때 미리 서명을 해두고 다른 한쪽은 수표를 사용할 때마다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본인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있고 수표를 도난당해도 발행기관에 신고하면 재발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중 현금을 많이 소지하는 것보다 여행자 수표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로밍 서비스 역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각 통신사별로 로밍 센터가 마련돼 있어서 여행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고 여행 전에 각 통신사 홈페이지 혹은 114 안내센터를 통해서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전과 로밍을 끝냈다면 여권과 이티켓을 가지고 해당 항공사 카운터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탑승권을 받고 수화물을 보냅니다. 항공사를 찾으셨다면 1등석, 2등석, 3등석에 따라 또한 항공사의 상용 고객인지 아닌지 위탁 수화물의 소지 여부에 따라서 수속하는 곳이 조금씩 다른데요. 혹시 잘 모르시겠다면 항공사 직원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잠깐
여행 가방은 비행기 화물칸에 붙일 위탁 수화물과 비행기 안으로 가지고 갈 기내 수화물, 그리고 현지 여행 시 여권과 지갑, 간단한 소지품을 소지할 가방 등으로 나누어 주세요. 여권과 탑승권, 지갑 등 귀중품은 소지품 가방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또한 짐을 챙기실 때 유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비행기를 타실 때는 다른 대중교통 이용 시와는 달리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즉, 안전 및 보안에 관한 것인데요. 기내 수화물로 가지고 타실 수 없는 물품들은 위탁 수화물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역시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 출국 시에는 100ml가 넘는 액체류와 6cm 이상의 날을 가진 가위나 칼 등을 소지하고 기내에 타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100ml가 넘는 치약이나 샴푸, 로션과 6cm가 넘는 날을 가진 가위가 있다면 짐을 챙기실 때 위탁 수화물로 처리될 가방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행기 안에 가지고 탈 수 있는 가방의 크기와 개수도 제한이 되어 있으니 여행 전 미리 확인해 보신 후 규정에 맞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짐칸으로 붙이는 위탁 수화물이 많아서 무료로 붙일 수 있는 기준을 넘는다면 이때 추가 요금을 지불하셔야 해요. 각 항공사별로, 그리고 탑승 클래스별로, 또 얼마나 그 항공사를 자주 이용했느냐에 따라 무료로 짐을 붙이는 무게와 개수가 달라지는데요. 간혹 모르는 분이 와서 같은 비행기 타는데 내가 짐이 좀 많아서 그러니 내 짐을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것인 것처럼 해서 붙여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여행을 갈 때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때는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부탁하는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를 도와주었는데 가방에 어떤 위험물이나 운송이 제한된 품목이 들어있다면 도움을 주신 분이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짐을 붙일 때는 가방에 택, 즉 여행자의 이름, 연락처가 적힌 이름표와 같은 것과 내 가방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를 달아주세요. 만일 택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면 짐을 찾을 때 내 것인지 잘 알 수 없으니 그만큼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짐은 다 보내셨나요? 이제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네요. 출국장부터는 여행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권과 탑승권을 가지고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행의 본격적인 첫 관문, 보안 검색대가 보이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공항 이용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보안 검색을 실시하는데요. 국가별로 조금씩 그 절차가 다릅니다. 일단 모든 짐을 엑스레이 위에 올려주세요. 외투와 모자를 벗고 어린아이가 메고 있는 가방도 올려놓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것들도 다 꺼내주시고 노트북 등은 가방에서 따로 꺼내어 주세요. 이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100ml가 넘는 액체류나 6cm가 넘는 날을 가진 가위나 칼 등이 발견된다면 그 물건을 가지고 다시 항공사로 가서 붙이고 오거나 그럴 시간이 없다면 그 물건들은 폐기 처분하게 되는 것이죠. 보안 검색대를 지나 출국 심사대에서는 여권과 탑승권을 직원에게 제시합니다. 여권의 출국 확인을 받은 후에 출국 심사대를 통과합니다. 첫 관문을 통과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자,
이제 다음 관문으로 가볼까요? 드디어 즐거운 쇼핑 타임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은 출국 시에만 이용할 수 있어요. 면세점 물품을 구입할 때는 항공권과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행 전에 미리 구입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전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품 인도장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인도장의 위치는 항공사별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데요. 시간이 없어서 면세점을 이용하지 못하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공기 내에도 기내 면세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쇼핑도 끝났겠다. 이제 항공권을 한번 살펴볼게요. 탑승 시각과 탑승 구, 좌석 번호와 항공기 편명을 확인하세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탑승 게이트예요. 탑승 게이트가 101번부터 132번일 경우에는 탑승동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탑승동은 셔틀 트레인을 타고 이동을 해야 하니 게이트가 탑승동에 위치한 경우에는 늦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게이트로 이동 후엔 승무원의 안내를 받아 비행기에 탑승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초보 여행자들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탑승 시간 때문에 면세점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못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따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면세품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여행을 다녀오신 후 면세점 측과 연락을 해서 취소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면세점에서 탑승권을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탑승 게이트 앞에서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분실 사실을 알리면 탑승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탑승권을 분실해서 게이트 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면세 구역 내 공항 안내 데스크에 가시면 게이트 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해당 항공사 데스크로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수화물을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한 후 탑승 방법을 문의합니다. 가능한 항공편이 있으면 무료로 다시 탑승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여행이라면 해당 여행사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즉, 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이 되는 것이죠. 나의 언행이 대한민국을 몰랐던 외국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불쾌한 이미지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매너와 에티켓, 그리고 호텔 이용법까지 뷰티풀 라이프와 함께 준비하셔서 해외에서의 소중한 시간들을 더욱 뜻깊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